이런 기사가 떴죠. 짠. 안전인증 없으면 해외 직구 금지, 유모차, 전기 매트 등 80종. 정부는 1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해외 직구가 아닌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친 제품 국가인증 통합마크 KC 인증을 통해 국내에 유통했으나 해외 직구를 통한 제품은 별도의 안전장치 없이 국내에 반입돼 왔다. 이거를 하는 취지가 소비자 안전을 위해라고 했고, 13살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뭐 유모차, 장난감 뭐 이렇게 쭉쭉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장난감 요 안에 들어가는 거죠. 카테고리 안에. 뭐 전기 생활용품 뭐 이런 거 또 이제 직구를 금지한다라고 했거든요. 저는 이것보다는 저 뒤에 있는 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봤거든요. 면세 제도를 $150 한도에서 줄인다라는 느낌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뭐 KC 인증까지는 좋은데 이게 사실은 예전에 $200에서 $150로 줄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150에서 더 줄인다고 하니까 물가는 계속 상승하는데 이 면세를 줄인다는 거 사실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고, 왜 이렇게 정부는 이렇게 할까? 여기에 대해서 하는 얘기는 소액 면세 제도를 악용해서 의도적인 분할 쪼개기를 해서 면세 통관을 한다라고 했는데, 뭐 사실 $150 한도를 줄이려는 거에 대해서 뭐 약간 끼워 맞추기 식의 얘기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발단이 됐던 게 뭐냐면은 싸서 샀는데 못 쓴다, 발암물질 범벅, 이게 뜨면서 요렇게 KC 인증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거죠. 뭐 이렇게 유해 물질이 있고 뭐 어린이 제품에서 발암 물질 기준치가 뭐 74배가 넘는 게 나오고, 사실 이런 거는 규제를 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이견이 없거든요. 진짜 애들 장난감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막 이렇게 들어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제품들이 마구잡이로 들어와서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린이 건강을 해치고, 이거에 대한 규제는 저는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사실 일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나라의 인증도 받지 않은 그런 제품들, 그냥 어디서 제조했는지도 알 수 없는 소위 말하는 그 듣보잡 제품들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거고, 사실 뭐 유럽이라든지 이런 다른 인증기관을 거쳐서 인증이 한번 검증이 된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럴 일이 전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빌미로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 같고, 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월간 결제 추정액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국내 시장을 잠식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위기감을 좀 느끼게 된 것 같고, 진짜 국민의 안전만 생각을 했다면은 진짜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하는 것들을 찾아가지고 그것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피해를 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요만큼인데 그것 때문에 더 많은 품목을 싸잡아서 이렇게 하는 거가 뭔가 좀 납득이 안 간다라는 거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국무조정실 가면은 회의 자료가 있거든요. 회의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 보면은 국민은 안전하게 기업은 활기차게라고 하면서 쭉 나와요.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그래서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를 금지한다라고 하거든요.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제품들이 이렇게 막 무차별적으로 와서 국민 건강을 해치고 그런 거에 대한 제동을 걸어야 되겠다, 이런 거는 저는 진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견이 없어요. 왜 핫휠 같은 거를 왜 규제를 하냐 이건 거예요. 우리는 다른 제품들도 있지만, 저는 전자제품 뭐 이런 것도 사실 뭐 전기 이런 걸 통하는 거, 배터리라든지 이런 거 있는 거 사실 위험할 수 있는 여지가 사실 있잖아요. 뭐 만약에 피부에 바르는 뭐 화장품이라든지 직접적으로 뭐 피부에 닿는 뭐 의류라든지 뭐 화학 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좀 위해를 가할 수 있고 국민 안전을 진짜 위협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들어온 거는 저는 막아야 된다라고 저는 동의를 하는데, 왜 핫휠 같은 이런 글로벌 브랜드에 대해서 왜 싸잡아서 이렇게 하는지 좀 지금 글을 봐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KC 인증이 뭐냐 하면은, KC 인증은 뭐 다 아시겠지만 전기 생활용품 이런 걸 해가지고 법률적인 근거가 뭐 전기용품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5조,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 제17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KC 인증을 하는 건데, 지금까지 나왔던 기사들을 다 이렇게 보고 이전에 뭐 회의록 같은 걸 봐도 저는 딱 나오는 게 이건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 KC 인증 시장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KC 인증 시장이 천문학적인 규모라고 했고, 이제 국민의 KC 인증 시장만 18조, 그리고 이 시장 자체가 점차적으로 이제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국민 안전을 위해서가 취지라면은 사실 저는 민영화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뭐 2023년도 뭐 2022년도부터인가 하여튼 민간 영리기관도 KC 인증을 한다고 하고 이러면서 뭔가 국민 안전을 위한다는 취지하고는 조금 멀어져 가고 있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게 이거죠. 당근을 했는데 세금 폭탄, 국세청 종소세 통보에 깜짝. 그러면서 이제 국세청이 당근마켓이나 중고 거래를 한 거에 대해서도 지금 종소세를 매긴다라는 게 연달아 터져 나왔죠. KBS 뉴스를 봤을 때 1월 달이거든요. 지난해 세수 작년보다 52조 원 줄었다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다 추렸을 때는 이게 돈입니다. 돈이 다 연관이 되는 거고, 이제 국민의 안전 좋은데 국민의 안전은 제가 봤을 때는 뭔가 구실이 필요했던 거고, 지난해 국세 수입이 예상했던 것보다 56조 원이 덜 거쳤대요. 어쨌든 기업 실적도 안 좋아지고 이러면서 뭐 56조가 부족했다라고 하고, 세목별로 보면은 소득세도 감소했고 그다음에 주택거래 감소로 14조 감소, 네, 법인세도 23조 감소, 그리고 수입 감소 영향으로 부가가치세와 관세가 각각 7조, 3조 줄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올려보겠다라고 저는 생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KC 인증을 하면은 뭐가 좀 인증 비용도 비용인데, 그 인증을 하는 제품들 있잖아요.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 다 세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금을 다 매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 부가가치세 이런 거 부분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런 거를 차단함으로써 세수를 좀 더 창출해야겠다라는 그런 게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론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론이 이거예요. 그러면서 KC 안전인증도 민영화하면서, 민영화하면은 뭐겠어요? 그 민영화하는 업체에서 또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KC 인증에 대해서도 좀 말이 많은 부분이 뭐냐 하면은, 제가 듣기로는 만약에 어떤 A라는 제품을 어떤 업체에서 KC 인증을 해서 가지고 왔어요. 근데 A라는 회사가 그 똑같은 제품을 들여와서 판매를 하고 싶으면은 이미 KC 인증을 A라는 업체에서 받았는데 B라는 업체에서도 KC 인증을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고, 회사도 같고 제품도 같은데 색상이 다르다. 색상이 다르면 색상이 다른 그 품목별로 다 KC 인증을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진짜 안전을 위한 게 맞나라는 싶을 정도로 좀 너무 좀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 정작 피해를 보는 사람은 결국에는 저는 국민들이지 않나. 왜냐하면은 이게 해외 직구를 하는 목적이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유통이 되는 것들을 좀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가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한국에 없는 것들을 저희가 구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해외 직구이기도 한데, 그런 것들을 아예 차단해 버리면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국내에서 못 구하는 것들은 거의 이제 불가능하게 되는 거고,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은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출해야 될 돈이 더 높아지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 안 그래도 이제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분명히 물가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제품도 사실 직구를 통해서 구매를 하게 되면은 좀 더 저렴한 케이스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은 똑같은 제품에 대해서 지출해야 될 그런 금액들이 좀 더 높아질 거고, 그리고 이제 KC 인증 받은 제품들만 들어오다 보니까 해외에 좀 더 괜찮은 제품들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기회 같은 것도 좀 더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좀 안타까움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기사 올라온 걸 한번 보니까 여기 이제 이런 게 뜨죠. 피규어 해외 직구 봉쇄되나? 네, 참 씁쓸합니다. 네. 아무튼 좀 씁쓸해요. 우리 지금 다이캐스트 쪽 수집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지금 피규어도 그렇고 뭐 레고는 뭐 그래도 한국에서 구하기 쉬우니까 좀 그렇지만, 뭐 건프라 같은 것도 그렇고 다 영향들이 있다라고요. 보니까 좀 씁쓸합니다. 네.
경향신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은 일단 이번 발표로 인해서 히덜트의 취미 활동이 당장 큰 지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은 해외 직구 원천 금지는 관련 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80개 품목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직구 금지는 법령 개정 이후에나 가능하다. 그래서 아직 법령 개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 6월달 이런 거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연내 법률 개정이 목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당장 걸려 있는 거는 일단 연내 목표의 법령이 일단은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도 올해까지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이게 사실이라면은 여기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있는 게 해외에서 이미 인증을 받았던 것들은 이제 안정성을 위해서 인증을 받았잖아요. 해외에서 이미 인증을 받았고 해외에서도 잘 유통이 되고 있는 거를 국내를 위해서 KC 인증을 또 받아야 되는 것 자체가 좀 불합리하다라는 거죠. 네. 꼭 KC 인증을 받아야지만 안전하다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사실 이때까지 보면은 KC 인증을 받은 제품들 때문에 사고가 난 경우도 꽤 많았거든요. 옛날에 제가 이거는 확인은 안 해봤는데 가습기 그것도 다 KC 인증을 받은 제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KC 인증이 정말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뭔가 확실하게 검증을 하는 그런 인증이라면은 만약에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사실 그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한테 그거를 다 떠넘길 게 아니라 그 인증을 해준 국가기관이 저는 그걸 책임을 져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쏙 빠지고 그런 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인증이 의미가 있나? 라는 좀 생각이 좀 더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를 우리 그 다이캐스트 코리아 카페에 이런 글들이 올라왔어요. 여기 카라운드 님께서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여기에 이제 개인 직구 관련해가지고 이제 말씀하시는 게 개인적으로 직구가 모두 막힌 게 아니라 14세 이하 제품들이 막힌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RLC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른들을 위한 제품이라고 패키지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은 RLC나 이런 한정판급들은 사실 엄밀히 들어가게 되면은 KC 인증하고는 상관이 없는 제품이라고 보셔도 되죠. 어린이 안전 기준을 위해서 KC 인증을 받아야 된다면은 RLC나 이런 한정판 제품들은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이 제품들은 직구하는데 제한이 없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기준 없이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면서 좀 불안해하는 거고, 제품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프리오더를 했거나 이런 것들, 지금 핫휠 같은 경우도 우리가 프리오더 걸어놓은 것들 있잖아요. 그 같은 경우에 연말이나 이럴 때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자칫 잘못하면 이제 폐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위기감에 사로잡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고 이제 또 여기에 보시면은 손오공 담당자 분께서 또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은 인증에 대해서는 동일한 뉘앙스고, 그 밑에 댓글에 후델님이 달아주신 게 있거든요. 통관할 때 그 신고 물품 코드인 HS 코드가 장난감 코드 9503 이게 하나밖에 없대요. 그래서 통관할 때 이 코드로 들어오는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통관할 때는 하나하나씩 다 까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들어오는 거는 이제 인증이 없는 제품들은 그냥 안에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폐기 절차에 이제 노출된다라는 것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걱정인데, 저는 그래요. 만약 이렇게 되면 진짜 문제인데, 오히려 이런 문제가 터지면은 좀 더 반발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멸성의 대공님도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박스에 포장돼 있는데 14세 이상 표기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세관 직원들이 다 뜯어서 확인할 수가 없는데, 이거 현실적으로 저는 좀 힘들다고 보고는 걸러내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전자제품이나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 핫휠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 어른 성인용도 있고 어린이용도 있고 이런데
이거를 한 번에 포장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다 확인을 할 건지 이거 확인하는 것도 장난 아닐 거거든요 이게.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다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건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자제품 이런 건 모르겠어요 진짜. 왜냐면은 이게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왜 나라마다 전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다 다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거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끔 이걸 확인을 하고 검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핫필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알리나 이런 데서 그냥 막 만들어가지고 무슨 어디 뭐 브랜드도 없이 그냥 막 찍어서 유통이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규제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지. 핫필이나 이런 글로벌 제조사에서 이미 유럽 같은 데 인증을 다 받았거든요. 핫휠 같은 경우 뒷면에 보시면은 그 CE 마크라고 유럽 인증이라든지 이런 걸 왕구에서 받는 인증들이 다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왕구 같은 경우는 뭐 무슨 뭐 해외 어느 나라에서 뭐 호환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이미 인증을 받은 제품들까지 지금 이게 무슨 안전성의 이유로 이렇게 할 명분이 없다는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좀 기준이 좀 서야 될 것 같고 싸잡아서 이렇게 막 가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현실적이지 않은 것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정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탁합니다. 아.